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지금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뭔가 조금 센치멘탈해지는 그런 날씨가 아닐까 하는데, 그래도 뭐 항상 우리 진짜 주식 찐이야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을 책임져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은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과 안전이 최고고, 그 다음 이제 수익 내는 게 두 번째. 아시겠죠? 네. 네, 말금이님, 강성성님, 진준이님, 최영임님, 업슴님, 김상린님, 크라우드님, 별이 빛난다님, 윤나만님,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드디어 제가 이번 주 체크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죠? 이번 주 체크리스트, 품목별 관세는 1달러 하게 됐고, 그럼 뭐 불확실성 여전하다, 뭐 양도세, 부양책, 정부 정책의 방향을 확인해야 되고, 뭐 종전 여부 확인해야 된다. 그쵸? 이번 주니까. 그리고 CPI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일단 좀 중요한 CPI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CPI 문제는 이제 버려두고 아니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보고 이제 앞으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경혜님 안녕하세요. 자나장민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죠. 자, 날씨는 조금 안 좋더라도 우리 증시는 햇볕이 쨍쨍 내려치기를 기대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조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1.1%, 그리고 나스닥이 1.39%, S&P 500이 1.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미증시를 보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제 미증시가 시작을 하고요.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그 전날 좋았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약보합권에서 좀 밀림을 보이고 약세를 보였는데, 나머지 종목들, 팔란티어테크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무슨 개별적인 이슈가 있나 좀 봤는데,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지표 발표 이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축구하고 싶습니다. 축구장 같아요.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를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축구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미증시는 초록색이 상승 마감한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축구장 잔디밭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일단 뉴욕 증시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없으니 어클로가 많이 올랐어요.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기대하게끔 만들어주네요. 자, 일단 미증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금융시장, 그러니까 미증시는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대체로 그러니까 엇갈린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원 CPI하고 뭐 CPI하고 좀 엇갈리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대체로 이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세 마감을 했고요. 7월 CPI가 이제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관망세에서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왜냐? 9월 금리 인하는 뭐 기정 사실화, 확정적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달러화 가치는 하락했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98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한몫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이사로 낙점된 마이런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증거가 전혀 없다. 와, 확실히 친 트럼프 인사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지표로서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그 예측이 맞지 않고 있다 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고,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94.4%로 반영이 됐습니다. 전날에는 85.9%였어요. 85.9%에서 94.4%로 올랐다라는 건 일단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그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2.9% 그러니까 3%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1%대 0.6%대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다른 종목들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 후에 주가가 5% 올라가는 그런 5%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이 인텔 탄핵 겨냥해서 사임에 대한 압박을 했다가 회동 후에는 뭐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동성, 이 럭비공 같이 탁탁 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증시는 제가 CPI 말씀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좋지 않을까요, 말금이님? 네, 박윤서님 네 반갑습니다. 넘들은 신고가인데 국장은 쯧쯧. 이 짝짝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좀 들어오를 때 우리 증시가 4월 바닥을 찍고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구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고요. 신고가를 못 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이 아닌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요? 환율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 미증시의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린 거고 환율 지금은 또 떨어지는데요. 네, 변동성을 보이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큰 흐름 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자 이번 주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렸고 CPI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CPI 발표가 되면서 이 우려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방송은 매일매일이 이어져요. 제가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여러분들과 출근길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변동성 있고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지난 방송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슈와 섹터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제가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파월 의장 압박에 대한 이야기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가 이제 국내 증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9월 전에 이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철회될 전망이다 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이죠. 삼성 요즘 폼 미쳤다 그죠? 폼 미쳤다라고 얘기 많이 하나요? 이것도 옛날 얘기인가요? 자, 유행을 잘 하지 않아서 어찌됐건 삼성이 HBM 이 엔비디아 행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내용들을 좀 많이 못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장중 무료 방송을 엽니다. 8시부터 장 마감 3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료 방송이 오픈이 될 거예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제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오시면 되니까 혹시나 이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좋은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오늘 정말로 성투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좀 캡처를 해서 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밑에 위에 두 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밑에 두 개는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미국 노동부가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년 동월 대비는 2.7%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 2.8%보다는 하회를 하는. 그러니까 지난달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6월달과는 동일한 수준 나왔고 월별로 봤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3.0이었는데 3.1%가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0.3%가 나왔습니다. 근원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6월달에 2.9였잖아요. 2.9 대비 올랐기 때문에 지난 2월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대체로 부합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0.1%가 줄었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0.1포인트가 밑돌았고 그 외 수치는 전망에 부합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우려해왔던 거고. 근데 관세 영향에 따른 어떻든 가격 상승 압력이 물론 7월 들어서도 근원 지수를 중심으로 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앞선 6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도 이제 장난감, 뭐 의류, 제가 어제 나이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9월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유지가 될 것이다. 자, 보면 기준금리를 이제는 3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인하 제 연내 2번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7월이냐 9월이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9월 달에 어쨌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지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9월에 금리 인하가 무리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시장은 그냥 무조건 금리 인하는 하겠구나라는 것의 어떤 지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표가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기술적 판단에서 미국 증시의 어떤 지표들이 상당히 우상향해주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맞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보는 지표가 딱 2가지라고 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지표. 근데 지난번에 고용지표가 정말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오르고 뭔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죠?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왔어도 이거 연준에서 금리 인하 3번 하겠는데?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수는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지금 미증시를 걱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표가 어떻게 됐던 미국 증시는 뭐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증시가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증시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마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그 긍정적인 기운들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트럼프 파월의장 압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특별하게 따로 나온 건 아닌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기준금리 인하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이 파월의장에 대한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거론을 하고 있죠. 최근에 조기 사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왜 안 하냐? 느리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계속 파월 의장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연준 2인자인 미셸 보먼, 필립 제퍼슨 부의장,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을 또 추가로 후보군에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의장 후보에 현직 연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 이사직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에 따라서 차기 의장 후보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직 그 이사들을 계속 후보로 좀 대거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마크 서머린, NEC 부국장,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전 연은 총재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었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거취 때문에 이렇게 현직 인사들을 계속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잖아요. 근데 의장에서 물러나도 2028년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현직에서 보먼, 월러 이사, 제퍼슨 이사 등을 이제 의장 후보로 지명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 지명한 마이런을 의장에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파월 의장 의사직 유지에 따른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결국 현직 그 이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 트럼프 정책에 반하지 않는 인물을 앉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누가 임명되든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임명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인사를 앉히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률, 가능성 아까 패드워치가 94.4%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별개로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장주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있겠죠.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고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그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발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보세요. 어제 결국 올랐잖아요. 어제 올랐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주도주는 안 그렇고 테마주는 안 그렇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 확대한 철회 전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 2조 5천억 거두려다가 하루 만에 16조가 증발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인데 이게 지난번에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거래세 관련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세수 확대가 연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가 8월 1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루 만에 한 116조가 증발됐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거죠. 증시 폭락의 원인이 뭐냐? 이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그때 진짜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매도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총이 하루 만에 16조 정도, 116조 정도 증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급락을 보였던 부분들이고요. 어찌됐건 이 부분들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철회 전망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철회 요구를 한 데 따라서인 내용들이고요. 어제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오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50억 대주주 50억 상향에 대한 부분 그냥 기준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대변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대로 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제 오후 12시 54분 정도예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화가 나죠. 저 개인적으로는 오락가락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결정을 해서 오히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혹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때에 그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는데 그 전에 혼란을 불식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9월 정기국회 보통 9월 1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9월 1일이 월요일. 그러니까 9월 초에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전에 이야기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기획재정부가 어쨌든 재검토를 할 시간 달라고 했고 대통령실이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변인이 그래서 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과 기재부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기재부의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공을 던졌는데 대통령실은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의한 결론을 따르겠다라고 다시 공을 돌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하나는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 방향에 따른 투신 변화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정부 여당 민주당도 그렇고 어찌됐건 스탠스를 보게 되면 50억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억눌렸던 부분들 50억에서 10억으로 되면서 억눌렸던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대충 뭐가 있을까요? 세제 개편안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증권주와 지주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되셔야죠. 라인님, 네. 근데 좋게 생각하자고요. 책임 회피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들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보셔야 돼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봤더니 7월 28일, 8월 1일 날 했던 부분들이 쭉쭉쭉 하면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20% 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 B2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12일 기준 거래대금이 10조 501억 원. 그러니까 이번 달 8월 달 들어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감소가 좀 되기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이거는 관세라든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세는 결국 불확실성 해소됐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테일에 대한 내용들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협의가 프레임워크상 되긴 된 거고, 그쵸? 최혜국 수혜를 받기로 했던 거고, 지위를 받기로 했던 거고, 세제 개편안도 만약에 기존대로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밀렸던 혹은 억눌렸던 상방을 제한했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B2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개인들이 곧버스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올랐어요. 개인들이 곧버스에 베팅을 했다. 그 시기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버셔야죠. 그쵸? 어찌됐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내 증시가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단기간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부분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기준금리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별이 빛난다니 맞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강화가 되면요. 하방이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시장에 대한 상방을 억눌렀던 건 관세라든지 CPI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관세도 해소가 됐고 CPI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에 따라서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지금 서로가 이렇게 핑퐁 티키타카 하는 거 보면 일단 50억 쪽으로 무게가 좀 가지 않았나. 그러면 일단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염려해 두시되 긍정적으로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삼성 이야기예요. 제가 삼성전자 요즘 진짜 최근에 폼이 참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삼성전자 대박입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호적인 환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양도소득세 확대한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세제 개편안으로 수혜를 받았다가 최근 조정받았던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거고 우리 격언에 공포의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지주사 증권주들 보게 되면 급등 이후에 눌리면서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딱 그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을 손절 리스크 잡아두시고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지주사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출 제한을 했다가 풀었다가 히토리 공급 완화했다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자 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신 칩 그 AI 블랙웰 저사양 버전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어떤 재편 혹은 이제 파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파이낸셜 타임 로이터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젠슨 왕 CEO와 이제 블랙웰 기반 저성능 AI 칩의 그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계약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0에서 50%의 성능을 낮춘 블랙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블랙웰 수출 문제로 아마 이제 황 CEO가 다시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호퍼 기반의 H20을 받고 있는데 야 지금 블랙웰 나오고 있는데 H20 언제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H20도 했으니까 이제 블랙웰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블랙웰은 지금 엔비디아 최신 AI 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중국 수출이 재개된 저성능 AI 칩이 H20 블랙웰 이전 이제 호퍼 시리즈 기반이고 원래 엔비디아가 앞서서 블랙웰 기반의 저가형 칩인 B20을 출시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 제한 품목에 올리면서 이렇게 제한 품목에 올리면서 판매가 막혔던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이번 중국 수출 허용 시사를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장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왜 이게 정책이 변화가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 내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누굴 주기로 했어요.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합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블랙웰 저가형 출시에 대한 시사 허용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웰 기반 저성능 칩에도 국내 반도체 업계 반도체 기업들의 HBM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블랙웰 GPU에 탑재되는 HBM3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미 올해 그리고 내년 생산 물량까지 완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한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위한 추가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엔비디아가 이 저가용, 저사양 블랙웰 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HBM 공급 파트너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계약을 하면서 뭐 수율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아시겠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AI 백도어 의혹이 있었고 지금 뭐 견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가형 블랙엘에 대한 허용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는 오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와 우리 증시에는 따뜻한 햇볕이 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8시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제 얼굴 클릭하시면 오늘 장중 내내 좋은 종목들, 좋은 이슈들, 좋은 섹터들 함께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개인 유튜브도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세요.